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통풍을 비롯한 많은 난치 질환에 대해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6번째 소개 강의에서는 통풍 환자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지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채널은 자연의학을 기반으로 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낸 후 치유를 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병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산 수치가 상승하면 통풍은 물론 고혈압을 비롯한 여러 만성질환들이 기다렸다는 뜻이 함께 옵니다. 통풍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활 습관은 비단 통풍뿐만 아니라 현대인을 위협하는 거의 모든 만성질환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생활 습관이어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수분 섭취의 방법, 운동, 스트레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3분의 1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며 특히 통풍 환자는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야 증상이 개선되고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체는 6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 호르몬의 균형이 유지되고 인체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생성하는데도 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감소되며 통풍과 가장 친한 고혈압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무엇보다 살이 찝니다. 탈수는 비만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의외로 탈수는 현대 만성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비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통풍 환자가 물을 적게 마시면 요산이 농축되면서 요산 수치가 오르고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는 비단 통풍뿐만 아니라 고혈압, 비만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개선하거나 치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법 중 하나가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통풍이 있을 경우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하며 어떤 형태의 물을 마셔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팁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의 금과 옥조처럼 되어 있는 하루 8잔씩 물을 정말 마셔야 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운동은 거의 무조건 권장될 정도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 환자에게 운동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중이 늘면서 통풍이 악화되고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많이 하면 발작의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마음 놓고 운동도 편히 할 수 없는 것이 통풍 환자죠. 통풍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는 식사 조절도 필요하지만 운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은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풍 환자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여야 안전하게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통풍과 운동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과격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통풍 환자는 운동도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운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매일 꾸준히 하는 만큼의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통풍 환자도 평소에는 푹 쉬고 있다가 주말에 한 번씩 몰아서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하루 날 잡아서 격하게 하는 운동이 통풍 환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통풍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인 메트포민을 복용하는 것과 운동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 중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풍 환자는 차라리 약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고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 30대 남성의 통풍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근육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남성의 통풍 발병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은 단백질 보충제 탓으로 생각하지만 단백질과 통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인해 이들 젊은이들의 통풍 발병률이 급증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스트레스가 통풍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통풍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코티솔의 작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대략 7가지 이유로 인해 통풍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막연하게 통풍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만 하는 환자들이 많을 텐데 이 강의를 통해 스트레스와 통풍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얻고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그로 인해 통풍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본래 식단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식습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른 사람이건 살찐 사람이건 살을 빼는데 진심인 한국에서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증가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요산이 증가하고 세포 속에 요산이 많아지면 몸이 지방을 축적하고 가능하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체질로 바꾸기 때문에 통풍이 나타납니다.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소 잘못된 식습관을 완전히 고쳐야만 보다 근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 환자가 식단을 갑작스럽게 바꿀 경우 통풍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한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 다이어트,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풍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 환자가 흔히 시도하는 다이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오 다이어트는 2002년 처음으로 발표된 비교적 새로운 방식입니다. 팔레오 다이어트는 구석기 다이어트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다이어트 이름을 흥미롭게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궁금해하는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팔레오 다이어트는 인류가 대부분을 살아왔던 구석기 시대에 했던 식사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가공 탄수화물, 소금, 설탕 등은 완전히 배제하고 방목한 고기라든지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자고 주장합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환상적인 다이어트 같아 보이지만 가공식품, 설탕, 소금은 물론이고 콩을 포함한 곡류까지도 완전히 금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결정적으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로 인해 요산 수치를 올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통풍 환자는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나름 인기를 끌고 있는 팔레오 다이어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명은 구석기 시대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먹는 것은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해야 할까요? 아울러 팔레오 다이어트와 비슷하지만 비운의 다이어트로 끝나버린 고기를 실컷 먹는 아킨스 다이어트, 이른바 황제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탄고지 식단,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통풍 환자라면 한 번쯤은 시도해볼까 하고 고민했을, 아니면 지금 이미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저탄고지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흔히 저탄고지라 불리는 다이어트는 그 극단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혹은 알고 싶어하는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방탄커피니 뭐니 해서 아주 유명해진 다이어트죠. 그럼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특징은 탄수화물의 극단적인 감소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방 섭취의 극단적인 증가에 있을까요? 저탄고지의 방점은 고지가 아니라 저탄에 찍힙니다.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이 다이어트의 특징이며 그저 음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포도당에서 지방의 분해산물인 케톤체로 완전히 교체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다이어트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정도로 논란도 많고 관심도 많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과연 통풍 환자가 시도해도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건강에 아주 좋고 흠잡을 데가 없다며 후한 평가를 받는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어떨까요? 지중해식 다이어트의 핵심은 가공육, 적색육 등을 생선이나 가금류로 대체하고 무엇보다 채소를 많이 먹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몸에 나쁜 포화지방산이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므로 당연히 최고의 건강 식단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이라기보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몇몇 나라의 식사 패턴이나 생활 습관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특정 음식의 섭취량이나 칼로리를 엄밀히 계산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서 이 방식의 다이어트를 통해 감량을 하기 원한다면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고 자신의 상황이나 체질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지중해 인근에서 나는 식재료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그대로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가령 지중해식에서의 연어 스테이크는 우리나라에서 고등어 구이로, 올리브유 드레싱을 한 샐러드는 들기름을 겉들인 나물로 대체하는 식으로 나름 튜닝 작업을 거쳐 자신에 맞는 식단을 개발해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칭찬 일색인 지중해식 다이어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럼 통풍 환자는 어떤 식의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까요? 요산 수치를 낮추되 갑작스러운 발작을 막을 수 있는 다이어트여야 하며 지방을 축적하거나 지방을 잘 쓰지 않는 체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이어트 방식이어야 합니다. 지방을 계속 쌓도록 유도하는 지방 생성 스위치를 켜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염증을 줄이며 요산을 감소시키는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통풍뿐만 아니라 통풍과 함께 오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방 차단 다이어트는 통풍 개선과 치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풍과 동반되는 다른 대사질환 개선에도 당연히 효과적입니다. 지방 차단 다이어트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금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통풍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통풍 환자의 생활습관 변화를 주제로 한 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통풍을 비롯 관련된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 쉽게 문의를 할 수 있는 카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선택한 후 저희 카톡 아이디인 골뱅이 통풍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은 상세 정보에 있는 카카오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와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통풍 환자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질문은 물론 다른 어떤 것도 좋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